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고추장 먹고 왔습니까? 고추장 먹고 온 게 아니고 제육파 먹고 왔는데 일단은 뭐 흐름이 좋긴 한데 다 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꼭 먹어야 되거든요. 네, 느바 같은 경우도 아시죠? 뭐 유타 프레네 뭐 했는데 내일은 좀 짧게 칠 거고요. 우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주말에도 우리는 배팅을 해야 되지만 주중 금요일까지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미리 가는 게 맞고요 또. 그리고 비슷한 경기도 갈 경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30분 20분 사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 짧게 칠게요. 자, 근데 방금 분석 결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배터는 이제 조합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 결은 맞기 때문에 크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면서 그냥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클리블랜드는 일단 10승 5패를 하면서 동부 컨퍼런스 2위를 달려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작년 페이스 확실히 아닌 거는 확실하고요. 보스턴과 비교를 했을 때는 마이크 괜찮나? 마이크 이상한 거 아니죠? 마이크 괜찮죠? 마이크 이상하면 볼게 중간에 바꾸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멤피스랑 108대 100을 경기를 했는데 저는 멤피스 상대로 108대 100점 경기를 한 것 자체가 물론 한 경기에 불과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동부 1항의 2항의 뭐 클브레 보스턴 그 모습은 솔직히 아니긴 해요. 미러키도 잡아내고 한 거 맞긴 하고 최근 승률만 보면 이제 10경기 중에 7승 4패. 하지만 이 경기는 또 백투백 경기 일정이긴 한데 옛날 같았으면 완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올해 그 클리블랜드 성적만 보면은 이제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높게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갈란드 같은 경우는 발가락 수술로 빠진 공백과 그다음 주전 윙 자원인 이제 윙 맥스터러스 같은 경우도 발부상 후 12월 달 말까지 아마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균형은 잡고 있지만은 원래 이제 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하는 팀의 특징이 뭐예요? 한 놈 두 명한테 의존하는 부분들이 없단 말이지. 근데 원래 클블이 그런 팀이야. 물론 미첼이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부담이 다소 큰 편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휴지는 올 시즌 더 잘해야 되고 핸디도 높은 걸 많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승리도 많이 해야 되고 마인도 많이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했는데 9승 3패로 서부 컨퍼런스 3위에 당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올랜도 경기랑 해가지고 연장 접전 그때 또 승리를 거둬냈고요. 그래서 4연승 분위기를 계속 올라가는 입장입니다. 여기도 지금 10경기 봤을 때 8승 2패입니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핵심은 생군하고 올 시즌 영입된 듀란트로 볼 수가 있죠. 공격 효율은 리그 1등입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이 공격 최고예요. 수비율도 12에서 12 1위권이에요. 높을 때는 10위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준수하고 반블릿은 여전히 아웃돼서 이제 주전 포인트 가드가 좀 없으니까 조금 애매한 상황을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시카고의 하이트가 빠져도 기디가 잘했듯이 그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그게 이제 저는 아무리 현대농구가 바뀐다 하더라도 포인트 가드와 센터와 4번, 5번가 이런 부분들이 강팀의 조건이고 오래 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커브를 잘 하고 일단은 센군 자체가 무럭무럭 성장을 하면서 성적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휴선도 마인도 기준이 커지고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클리블 같은 경우는 백투백이고 이런 건 너무 의존하진 않지만 휴스턴은 그래도 이틀을 휴식하고 뛰는 거하고 클리브는 바로 붙어가지고 그런 경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러키도 체력적인 부분들도 전체 레벨을 봤을 때는 휴스턴이 우위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봤을 때 휴스턴이 높고요. 당연히 이 두 팀은 저득점 볼 수 있는 그런 컬러가 강한 팀은 아니다. 물론 다 할 수 있는 팀인데 그래서 저는 휴스턴 승하고 다득점하고 같이 보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슷한 경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인디애나하고 결장은 이제 얘기 안 하는 거는 크게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인디애나는 뭐 이제 박영이 도대체 언제 2승합니까? 원정승은 언제 합니까? 일단 홈 경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득점에 대한 부분들 지금 매년 똑같죠. 계속 지금 한 100만 번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제? 그런데 방장님, 그럼 점수를 내는데 못 이긴 것도 참 희한한 놈들이긴 합니다. 맞죠? 보통 안 되면 점수가 안 되고 전력이 안 되고 선수가 근데 점수가 나와요. 오바를 곧잘 한다는 소리예요. 맞죠? 희한한 팀이긴 해. 근데
샬럿도 사람 샬럿이 맞습니다. 라멜로 볼이 뭐 복귀를 하든 브랜드 밀러가 있든 그랜트 윌리엄스가 있든 조시 그른이 또 대거 부상이기도 하든 원정에서 극암이고요. 인디애나 못지 않습니다. 알겠죠? 인디애나가 이제 뭔가 임팩트가 더 커 보여서 그런 거지. 수비 효율은 26등이고 그냥 공격 안 되면 그냥 끝나는 팀이야. 인디애나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수비 꼴등이고 효율도 꼴찌고 하니까 이제 이런 고만고만한 팀들, 야 이런 팀들 그냥 이겨야 돼. 아무리 인디애가 수준이 떨어지고 뭐 토핀이 빠지고 다 빠진다, 에런 뭐 스미스 오비 토핀 뭐 할리버튼 빠진다 하더라도 왜 이런 팀한테는 작년에는 그 정도 질짬은 아니었다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승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그다음 이 일정은 좋네. 그다음 뭐야, 워싱턴이잖아. 21일 아마 워싱턴 22일인가 20일 그 언저리의 원정 경기거든. 그래서 딱 3승 챙기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방향의 배팅은 딱히 선호 안 될 수도 있긴 있다. 알겠죠? 그리고 두 팀의 성향상은 일단 샬럿 같은 경우는 실력이 되든 안 되든 엄청 많이 던지는 팀이에요. 엄청 많이 던지는 팀이고, 이 팀도 당연히 수비가 26이고 저기는 30이고 뭐 그렇단 말이지. 그리고 메서리는 일단 부상해서 복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시아캄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니까 메서린이 복귀하는 부분들이 진짜 달갑다고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이랬는데도 못할 수는 있어요. 너무 믿지는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워싱턴 원정경에서 오늘도 2승하고 그 다음 21일인가 이길 수 있는 연승, 오랜만에 연승을 탈 수 있는 구조는 생겼지만은 인마들이 샬런한테도 지금 이런 배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6.5 받고 뭐 헤디는 못 가도 뭐 일반승은 하겠다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죠? 어쨌든 인디애나가 이길 수 있는,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손은 잘 안 가는 거는 뭐 지극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필라와 토론토. 필라 경기들 자체가 제가 말하는데 다 이유가 있죠. 110대 108, 뭐 홈승, 114대 105, 그다음 마지막 4쿼터 경기, 그다음 보스턴 경기 때 꾸역승. 그래서 핸디는 또 오늘 뭐 없는 뭐고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동안 계속 몇 년째 똑같은 이야기 하는 이유가 그 이유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토론토 가야죠. 토론토 가죠.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부상자 없고, 물론 더 특별한 건 없어. 뭐 잉그램 키클립 이렇게 따져서 더 좋다, 뭐 너무 좋다 이런 건 너무 오버하긴 하지만 짜임새가 너무 있고, 그다음 확실히 스카티 반지하고 잉그램 같은 경우는 완투펀치가 확실해요. 물론 뭐 디트로이트 뭐 두런 이 정도 급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잉그램도 평균 한 20점에서 4점, 20.4 정도 해주고 있고, 스카티 반지가 20득점에 뭐 리바운드도 한 8개, 10개 정도, 그다음에 어시스트는 한 5개, 6개 정도, 이게 기본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막 크게 처지고 그렇지 않아. 실제로 뭐 4연승이고요. 그다음에 공수 밸런스가 잘 맞아. 오펜시브 레이팅은 7이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12거든요. 그래서 특히 원정 경기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야구도 농구도 뭐냐 마냥이 원정이 강하다 이런 게 아니고, 더 지금 현대 농구에서는 그 원정에서 강점을 가지고 원정의 승을 거두고 압도하고 전체 3점이 터지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필라는 일단 뭐 맥시 32점, 그 다음에 어시스트 한 8개, 그 다음에 뭐 엔비드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또 3경기 또 연속 결장 중이죠. 그럼 누가 해야 돼? 폴 조지가 해야 된다고. 근데 폴 조지는 다른 나이 많은 선수들은 뭐 꼬북이나 뭐 다른 팀들 있죠. 그런 선수들은 늙었다고 뭐 드로잔도 있고. 근데 폴 조지는 진짜 하락세가 매우 보여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필라 그거 가지고만 해야 되니까, 오늘 삼성화재도 수가 작아서 제가 안 간다고 했지만 필라도 뭔가 내용이 많지 않은 팀은 별로 선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설사 경기가 없어도 꼭 골라서 나는 배팅에 중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기가 필라 경기예요. 근데 필라가 방금 그러면 생각력을 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홍자도 있겠죠. 근데 매년만 제 말이 맞잖아요. 왜? 그렇게 경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난 다른 팀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너바 같은 경우는 토론토도 그다지 오바 팀은 아니고요. 필라도 거의 뭐 한두 명 가지고 경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폴 조지가 지금 키를 가지고 있다. 무릎 부상이었죠, 그죠? 그리고 뭐 올 시즌 또 엔비는 또 잘 뛰는 것 같은데 또 결장을 또 때리고, 하여튼 이게 GTD 의존도 또가 다른 팀들은 아무리 못해도 약팀들도 커버를 친단 말이야. 근데 필라는 그거 진짜 너무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팀이라서 별로 좋아하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팀이에요. 알겠죠? 또 성적 어느 정도 또 내재, 그죠?
그런 팀 있잖아. 성적 어느 정도 내는데 배팅에는 뭐 그렇게 즐겨 가거나 도움이 안 되는 팀. 그런 팀도 있잖아. KBL도 있고.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하고 골스인데, 오늘 뭐 골스 열받아서 뭐 골스 반대를 가지 그게 아니고 마이애미 가야겠죠, 그죠? 마이애미 가야겠죠, 그죠? 왜?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일단 순위는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86배 동부 컨퍼런스 7위를 하고 있고, 지금 닉스 직전 경기 닉스였죠, 그죠? 우리 이제 마지막 1분 남기고, 물론 불안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긴 근데 확실히 골스도 그 정형화된 게 좀 약해요. 오늘은 포지엠이 또 말아먹어서 완전 됐고, 그냥 커리 나는 솔직히 저는 말해서 커리가 좌지우지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오늘 경기 보니까 커리 그나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따라간 거지. 106점 정도 한 거지. 결국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포지엔과 무디와 그 다음에 뭐 GP2 뭐 이런 젊은 선수들의 평균성 그 다음에 4번 5번을 정리를 해야 돼. 포스트는 그냥 백업용이에요. 포스트가 주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지금 당시에. 그리고 그나마 이제 세 경기 연승을 타는 동안에 긍정적인 거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7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골수가 7위까지 올라가서 많이 올라간 거죠,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항상 마이미한테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보여줬었고, 그다음 쿠민가가 오늘 딱 마이미 경기 때 딱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딱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쿠민가거든. 근데 못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마이미 같은 경우는 6.5 정도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안 들고, 아무래도 골스는 홈 원정 얘기하는 게 그냥 원정 홈 단 숫자 노름을 하자는 게 아니고 경기 차이가 오늘도 많이 나고 항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죠? 물론 뉴올런즈 이런 경기들도 이겨야겠죠. 맞죠? 근데 올랜도 매직 상대로 또 안 되면 그냥 완전 짝벌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뭐 접전을 해서 이런 게 아니고 돼버리면은 정점 찍든지 안 되면 안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알겠죠? 그래서 만약 골스가 잘하거나 반대 그런다고 생각하면 오버 갈 게 있으면 오버 가는 게 그게 더 방법이 있지. 근데 이거는 마이미 쪽으로 저득점 쪽으로 볼 거고요. 마이미는 8조 공격하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데바요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아데바요가 안 나와도 저는 많이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아데바요는 나올 가능성이 많이 좋아졌다. 거의 80% 임박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든 상관이 없든 나오면은 더 확고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준다는 거는 나온다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마한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네하고 와싱이다. 와싱은 일단 설명할 게 없고, 미들턴은 도대체 왜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네.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데 1승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워싱 그 가지고, 물론 제가 안 좋은 얘가 뭐 가지 않겠죠. 워싱턴 브랜드 안 가고 뭐 미네 마인도 하진 않겠죠. 근데 이거는 마인을 해야 되긴 합니다. 배팅은 하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설명할 게 없고 다 꼴찌고 공격 꼴찌고 뭐 그냥 공수 밸런스 자체가 무너졌고, 그냥 그나마 하는 게 키션 조지라고 있어요. 키션 조지. 경기 보실랑가 모르겠죠. 워싱턴 경기 워낙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관심 없는 속에서 벌써 11연패예요. 그리고 1승 12연패야. 이 팀도 내가 알기로 원정 지금 1승 했거나 아니면 1승도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 인디애나급이야 거의. 다른 팀도 물론 못하는 팀은 있지만, 부룩도 있지만 부룩은 해서 승은 하는 건데 이 팀은 원정하고 뭐 홈하고 없어. 그래서 21일 날 박 터질 거야, 인디애나하고 워싱턴하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크니까 당연히 20점하고 뭐 오클 요새 뭐 18점 뭐 이래 주는데, 당연히 마이너 보려면 마이너 봐야 돼. 원투펀치 세워야 되고, 일단 뭐 나즈리드라든지 뭐 앤서니 에드워즈라든지 줄리언 셀런트 골밑 토토화 시키고 또 3점 때리고, 나즈리드는 작년에 또 3점 프로테이지가 높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 어너머 같은 경우 미네는 그다지 오바 팀은 아니죠. 맞죠? 워싱턴도 이거 하다가 그냥 던지고, 제가 말했던 인디애나 경기 아마 20일인가 21일에 있을 거예요. 그때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커트의 포기가 빠른 편이고, 알겠죠? 그래서 저는 미반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오라고 덴버 데스. 유오라고 덴버. 보자. 이것도 그냥 덴마옵이죠. 뭘 갈 거냐 차이고, 이건 마이너 좀 갈 수가 있겠죠. 뭐 미나하고는 좀 다르니까.
뉴올 같은 경우는 모연패고요. 자이언 못 나오고 있고 뭐 조던 풀은 이제 대퇴사 두 군이고 디존테 머레인도 아킬레스건이고 핵심 자원이 3명 다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공수 밸런스는 또 꼴찌거나 26위, 28위, 27위 이런 쪽이니까 뭐 그냥 로또에 로또. 로또 팀들 지금 다 마인 당해야 돼요. 미네는 좀 못 믿어서 그런 건 있죠. 당연히 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 2위를 하고 있고요. 불스한테 오늘 뭐 아쉽게 졌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언더로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고 7연승은 중단됐지만은 여러분 아는 요키치는 트리플 더블 했었죠. 36점에 18 리바운드에 13 어시스트. 거의 뭐 농구 도사 오브도 알고 있지만은 거의 뭐 어시를 13개만 물론 능력도 있죠. 줄리어스 랜드도 그렇고 다른 팀에 있는 그지? 근데 그거 졌기 때문에 그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2등, 3위, 공격은 2등, 오펜시브는 수비는 디펜시브 레이팅은 3위, 모두 정상급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부상자는 그냥 크리스티안 브라운 아무 의미 없는 그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덴마 업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뉴올이 지금 오펜시브 레이팅에 진짜 별로긴 한데 덴버가 지금 공격이 정점이고 패싱도 정점이기 때문에 특히 디론테 자말 머레이도 34점 폭발을 시켰기 때문에 언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뉴올도 옛날 같으면 잘 달리는 건 해줬는데 덴버가 원체 지금 130점 꼽을 수 있는 페이스 나올 수 있거든. 골밑 초토화 시키고 패스 돌아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더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시하고 세크 이 경기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언더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하죠. 그냥 언더만 해도 재워서 할 수 있는 부분 마인하고 이제 언더 중에서 골라가거나 둘 다 좋거나 이 얘기들을 하잖아. 오늘 그렇게 하면 돼. 물론 꼬부기 있고 뭐 저기 뭐야 드로잔 있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그냥 항상 이 기준 좀 많이 봤잖아. 12 못 하나, 13 못 하나. 근데 결국은 3승 11패고 승은 당연히 안 되는 팀이고 그리고 기본 그 언저리에서 많이 놀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네전도 14점이었고 세난전도 13점이에요. 그러니까 12점 13점 요 언저리에서 경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우위를 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봤을 때 멤버도 그렇고 다 나오고 그다음에 유벤크스도 있고 그다음 프랑스 그 친구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 두세 번 갔죠. 근데 결론은 마지막 벌어질 때는 벌어지고 결정 난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건 안 정할 거고 그러다 프렌 보기도 어렵고 오케이시가 지금 1패밖에 없거나 거의 완벽하잖아. 그지? 특히 수비에 대해서 도트 이런 애들. 그지? 그래서 전 그냥 저득점 갈 거면 저득점 가는 게 맞고 아니면은 다른 경기도 있으니까 맨날 오클만 가는 게 아니고 아니면 오늘 뭐 다른 걸 가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냥 저득점만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알겠지? 그 다음에 댈러스 닉스 이거는 뭐 댈러스 못 가요 저는. 맞죠? 뭐 댈러스는 포트랑 붙은 적도 있고 막 고만고만한 애들 있죠. 근데 결국 다 졌어요. 홈에서도 지고 원정에서 지고 포트를 빼고는 이긴 팀이 없어요. 맞죠? 그럼 사실상 거의 이긴 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포트는 팀이 아니니까 그지? 맞죠? 그래서 물론 이러면 꼭 뭐가 문제 생기냐면 저번에 그런 적이 있었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OKC가 5.5 마이너 못한 적이 있고 일반승만 했던 적이 있죠. 그거 아니면은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4.5. 그래서 방금 그럼 이 의구심 들잖아. 뭔 이유가 있습니까? 브론슨이 어떻게 됩니까? 브론슨이 없어도 해야 돼요. 이거는 맞죠? 전부 뭐 1군이 다 빠지고 이런 여유를 부릴 때도 알고 지금 뉴욕 닉스 자체가 한참 성적을 내 가지고 지금 피치를 올려서 가야 되는데 이런 잔챙이들한테 뭐 발목 잡는다고 전원 다 빼고 이럴 일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댈러스 뭐 긍정적인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또 포트 상대로도 16일에 물론 좀 시간 지나가긴 했지만은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3연패를 탈출을 했고 물론 쿠퍼 플래그 잘하고 PGA 워싱턴이 괜찮기는 하지만 아이콘이 될 수는 없잖아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단 말이죠. 그 데이비스하고 지금 어빙 아시다시피 트레이드 매물로 내놓은 상태야. 그래서 막 지금 소스 흘리고 기자들한테 왜 차라리 리빌딩 하겠다 빨리빨리 사가라. 그 이미 흘려서 상위권 노리는 팀도 있죠. 수비는 그냥 그럭저럭 버티긴 해요. 디펜시브 레이팅이 너무 안 좋댔는데 그럭저럭 되지만 공격 자체가 엉망이에요. 셋업 자체가 안 되고 그럼 남아있는 게 나지마샬 그다음 브랜드 윌리엄스 그다음에 이제
러셀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 브런슨이 있냐 없냐 차이가 되게 중요하죠. 직전 경기도 그랬으니까. 마이미 전에 그죠? 근데 잘했어요. 그래서 연패를 끊을 시기고 4연패 중인데 그냥 칼 앤서니 타운스 그다음 맥브라이드 요런 정도만 가더라도 4.5를 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방금 난 그게 중요해서 못 가겠다 하시면은 하기는 하셔야겠지만 핸디도 뭐 그만큼 마땅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4.5고 댈러스 프레는 못 간다. 예. 홈이든 뭐든 전패고 근본이 없고 그 다음에 신의 쿠퍼 플래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혼자서 다 해줘야 되는 이런 암담한 상태입니다. 알죠? 맞죠? 신이 이제 들어왔는데 물론 잘 버티고 자기 바꿔서 성장하는 거 있어.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잡아줘야 되고 리딩도 봐주고 전체 시야도 잡아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신한테 그럴 수는 없는 부분 아니야, 그지? 그럼 그렇게 하면 꼭 가부화가 일어나요 경기에, 알겠죠? 지 할 것도 못 한다든지 아니 부상 나간다든지, 맞지? 포트라고 신은 신이란 말이야. 아무리 얌전력 있고 좋은 선수고 기대를 많이 하는 선수지만, 그지? 포트라고 시카고 불스는 이 받으면 이제 방장이 핸딩을 못할 것 같은데 포틀은 진짜 설명할 게 없어요. 없잖아, 힘들아. 뭐 카마라 이런 애들 그날 컨디션 맞고요. 그리고 잘한다고 해도 따로따로 잘하는 거니까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강우병 지난 경기 시커고 연장 2번 가가지고 유타랑 해가지고 뭐 못하고 했지만은 그건 그거고 승언해야 되는 게 강제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때 덴버랑 257 나가지고 우리 242점 언더 봤을 때도 마찬가지. 포털 자체가 무슨 그런 팀은 아니거든요. 뽀록 터져야 되거든요, 막말로. 그죠? 물론 하고도 뭐 화이트 복귀하고 화이트 오기 전에 기디도 잘했고 뭐 부세비치 하고 뭐 3점에서 뭐 미러키랑도 비슷하게 싸우고 우리가 시카고를 좀 그래도 좀 갔거든요. 프렌도 가고 4.5 프렌도 가고 4.5 마인승도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력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아무리 뭐 기준이 올라가고 시카고 광원병이 미치고 점수하지만은 포틀랜드가 따라줘야 되는데 포틀랜드가 좀 솔직히 못 믿었거든. 다 구라거든요. 포틀랜드 뭐 카마라 괜찮다, 누가 괜찮다 모르는 거야. 그날 대바하는 거 투데이 컨디션이에요, 솔직히 힘들어. 잠재력이 있는 선수도 있지만 걔네들도 융화되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똑같은 시즌 끝날 때까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면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경기력 일관성 보여주는 구간도 잠시 생길 수는 있겠지. 일시적인 그때만 이제 보는데 다른 경기가 있는데 이거를 먼저 찍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시카고 승에다가 저것 좀 보도록 하고 오늘 가지도 않을 거지만 라오스하고 베트남 갈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짧게 치고 뭐 주간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짧게 치고 비중을 두는 배팅은 아니고 그리고 금요일 안에 수익이 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알겠죠? 오늘 원래 이제 주간은 가자고 했었고 강승부를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8시 전에 온 입장은 배구가 일단 상황이 좋았고 농구가 연홍이 2개 다 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농구도 뭐 거의 그렇게 뒤처지는 것도 없고 좀 앞서고 있었던 팀도 있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항상 8시 반 사이에 올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도 받고 표도 보내주고 정리도 하고 하게. 그래서 8시 반 사이가 제일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9시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서 8시 반이고 그리고 방송 중에 중계하지 말고 스포하지 말고 짜는 소리 하지 말고 알겠죠? 분석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형님들이 요새 많이 넘어오는데 숲TV로 와가지고 뭐 가입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뭐 몇 개월 봤습니다. 며칠부터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있으면 제가 어차피 소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뭔 얘기를 못 하잖아. 그지? 오케이. 이렇게 보겠습니다.